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한 명도 안 봤단 말이에요. 네, 저는 오늘 RESTful URL 설계에 대해서 발표할 R팀의 멘토 김주원입니다. 페이지가 안 나와요. 키노트가 죽었네. 키노트가 죽기도 합니까? 네. 네. 일단 이걸 한번 보시죠. URL 설계가 중요한 이유. 왜 중요할까요? 일단은 애플리케이션의 진입점이에요. 가장 애플리케이션을 가장 먼저 접하는 진입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로직 설계의 첫걸음이죠. 이게 먼저 설계가 돼 있어야 그 다음 로직을 설계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진입점이기 때문에 검색 크롤러가 가장 처음 만나는 것도 URL입니다. 그래서 URL 자체가 사실은 가장 최고의 검색 엔진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가령 뭐 아티클스 밑에 1번 밑에 뭐 어쩌고 아니면 커멘트 밑에 커멘트 1번 밑에 뭐 아티클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거 자체가도 충분히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용 안에 있는 그 메타 태그 보지 않고도 스크롤러 자체가 그 URL 가지고 또는 뒤에다가 슬러그 같은 거 붙여놓으면 훨씬 더 좋죠. 슬러그 자체가 이미 검색 엔진 인식할 수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 서버 플랫폼하고 구현 로직을 디커플링 해줍니다. 가령 URL은 사실 플랫폼 인디펜던트 해야 돼요. 그죠? 플랫폼에 종속성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게 URL 설계가 잘 돼 있으면 뒷단의 플랫폼이나 프레임워크는 언제든지 바꿔칠 수 있어요. 그리고 한번 공개하면 변경 비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왜냐하면 서비스가 커져가지고 이미 URL 자체가 막 인터넷하고 막 여기저기 돌고 있는데 가령 나중에 URL 변경한다. 그러면 전혀 변경하지 않아요. 사공사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렇게 됐을 때는 리라이트 로직을 써가지고 다시 연결시켜줘야 돼요. 근데 그 비용 자체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서비스가 작으면 괜찮은데 커지면은 문제가 커져요. 이 밑에 그 서비스 URL의 중요성 및 변경의 비용이라고 일단 포스트가 하나 있는데 이건 나중에 공유해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URL 구조 한번 보시죠. 뭐 다 아는 내용인데 여기 혹시 주니어 분들 계시니까 일단 저기 HTTP라는 거는 URL 스킴입니다. 예전에 뭐 고퍼, FTP, 파일 뭐 이런 거 많이 썼었는데 URL 스킴이에요. 저기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쟤는 호스트예요. 두 번째 있는 거는 따따따 example .com 쟤는 호스트예요. 호스트고 저 하나 또 빠졌는데 80은 포트예요. TCP 포트.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아티클스는 경로. 그 다음에 그 물음표 뒤에 있는 거는 쿼리 스트링. 쿼리 스트링을 붙일 때는 중간에 이제 앰퍼센트 있죠. 앞에 페이지는 2가 키밸류 페어고 하나, 쿼리 스트링 하나고 그 뒤에 있는 필터는 노 코멘트 제가 쿼리 스트링 또 하는데 두 개를 이어 붙일 때는 앰퍼센트를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해시 뒤에 있는 거는 URL 조각이에요. 자, 밑에 작은 글씨 보면은 피자 주문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피자 주문을 예로 들면은 자, HTTP는 뭐냐면 저기는 코어라고 돼 있는데 HTTP는 자 지금부터 나는 HTTP로 얘기할 거예요. 서버한테 HTTP로 얘기하고 싶어요.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간에 그렇게 대화할 어떤 언어를 프로토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포스트는 뭐냐면은 인터넷상에 있는 많은 컴퓨터를 찾아가는 책이에요. 그래서 도메인 네임을 쓸 수도 있고 IP 주소를 쓸 수도 있어요. 실제로 동작하는 거는 저기 도메인 이름을 썼는데 도메인 이름을 쓰면은 도메인 등록 기관에 가서 주소를 물어가지고 실제 IP 주소를 물어가지고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컴퓨터끼리 있는 IP 주소 가지고 통신을 합니다. 주고받고 하죠. 그렇게 되고 80이라는 거는 이제 그 TCP 포트인데 밑에 피자에다 보면은 피자는 이렇게 돼 있죠. 오썸피자.삼성 3. 서울에 있는 삼성 3동에 있는 오썸피자집에다가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포트는 안 썼는데 아주 빼먹었네. 자, 80번 상담원하고 통신 얘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화 걸어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그 TCP는 특징이 좀 있어요. 조금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까 IP가 컴퓨터를 찾아가는 체계라면은 TCP는 컴퓨터 안에 있는, 서버 안에 있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찾아가는 체계. 그래서 80번 뒤에 있는 애플리케이션하고 통신하고 싶어요. 80번 뒤에 있는 거는 웹서버 하고 통신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아티클즈는 그 호스트 안에 있는 어떤 경로. 여기서 URL하고 URI하고 차이점 아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L은 로케이터여서 실제로 이제 어떤 위치, 서버상에 있는 파일 패스, 실제 위치를 좀 의미하는 거고, URI가 조금 더 큰 개념, 아이덴티파이어. 그래서 URI는 URL하고 URN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URL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그 레일즈에서는 라우팅을 쓰기 때문에 실제 파일 패스하고 매치는 안 돼요. 그래서 URI라고 하는 게 사실은 훨씬 더 맞는 개념입니다. 저 밑에 보시면은 피자라는 리소스 밑에 컨비네이션이라는 리소스를 주문을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물음표 뒤에는 보면 도우는 띤, 도우는 얇게, 토마토는 0, 토마토 넣지 말고, 그 다음에 저 맨 뒤에 있는 저건 뭘까요? 저게 조각인데, 필수. 네. 쟤는 서버에서는 아무런 저걸 받아가지고 어떤 처리를 안 합니다. 그냥 저걸 다시 클라이언트한테 돌려줘요. 그럼 클라이언트는 그걸 뭘 하냐면은 그 조각을 보고 가령 저게 앵커 같은 거예요. ID 앵커. 그래서 서버 쪽에서 저 모든 처리를 해가지고 저기에 맞는 뷰 또는 데이터를 렌더링해서 내려주면은 클라이언트 쪽에서 다시 저 조각을 이용을 해서 특정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피자에서 보면은 피스 1번 피스를 이게 이제 URL 구조예요. URL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전통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RPC하고 REST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할 건 REST고요. RPC는 여전히 쓰긴 하는데 잘 안 씁니다. 어떤 개념이냐면은 원격 서버의 어떤 리소스, 원격 서버의 리소스를 다시 할게요. 원격 서버에 있는 API를 호출한다고 생각하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가령 원격 서버에 get articles라는 API가 있다면은 아티클 전체 목록을 출력하기 위해서 있다면은 거기하고 똑같은 URL을 만드는 게 RPC 관점이에요. 그래서 얘는 원격 서버에 있는 함수를 호출하고 거기다가 쿼리 스트링 가지고 함수의 인자를 전달하는 생각하는 관점이에요. 아주 옛날 관점이고 요즘은 이렇게 안 합니다. 레스트는 뭐냐면은 상태의 교환이죠. 상태의 교환인데 밑에 저 URL 보시면 아시겠지만 get articles 뒤에 어떤 아이덴티파이어를 붙여가지고 주고받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저건 무슨 개념이냐면은 함수로 보는 게 아니고 원격 서버에 있는 어떤 리소스로 보는 거예요. 어떤 리소스. 근데 리소스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항상 상태가 변하게 돼요. 그죠? 업데이트 하기도 하고 뭐 삭제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상태를 주고받는 체계. 그게 REST라는 게. 자, REST는 누가 제창을 했냐 하면은 로이 필딩이라는 사람이 제창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현재 웹 서비스들이 HTTP의 본래 의도 및 우수성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저 사람이 이제 사실은 HTTP 스펙을 만드는 코어 멤버 중에 한 명이었어요. 팀 버너스리 교수와 같이 그 사람이었고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아파치 웹 서버를 만드는 파운더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사람이 2000년도쯤에 그 90몇 년도에 이제 웹이 처음 등장을 하고 굉장히 부흥을 하죠. 근데 그간에 이제 80년대, 70년대 이제 그 뭐라고 하죠? 딴 언어, 그러니까 웹이 아닌 딴 도메인에 있던 분들이 들어오면서 RPC라는 개념을 계속 사용을 했어요. 웹서버가 통신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는 웹의 의도하고는 웹의 원래 설계 의도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레스트로 쓰자라고 이제 제창을 한 게 로이 필딩입니다. 로이 필딩이라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이 레스트라는 건 한마디로 이제 요약을 하면은 웹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이종 시스템 간의 네트워크 통신 구조. 그래서 뭐 같은 동종의 어떤 시스템 간의 통신 구조일 수도 있지만 이종 간에도 통신할 수 있는 구조죠. HTTP가 원래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자, 레스트 좀 더 보죠.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 표준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데 항상 중요해요. 이 부분이 저는 항상 중요해요. 왜 레스트를 왜 우리가
레스트를 왜 따야 되냐, 따야 하냐,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템플릿 왜 써요? 마이그레이션 왜 씁니까? 왜라는 게 중요합니다. 가령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템플릿은 가령 분업을 할 수 있게 해줘요. 템플릿을 쓰면은 디자인 팀하고 개발 팀하고 사이에 분업을 할 수 있게 해줘요. 마이그레이션도 딴 이유가 있을 테죠. 그런 이유 왜 사실 뭐 코딩 한 줄 더 해가지고 뭐 문법에 맞게 더 쓰고 이거는 사실 주니어 때 중요하고 점점 더 성장하려면은 이런 왜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혹시 여러분들 그 회사에 쓰고 있는 스택들 있죠? 가령 MySQL 5.7 씁니다. 루비 몇 점 몇 씁니다. 왜 쓰는지 이유 아시는 분 있어요? 왜?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우리 회사는 왜 스택을 이렇게 구성을 했을까? 왜? 잘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레스트는 안 지키면 쪽팔려요. 왜 쪽팔리냐? 왜 쪽팔리냐 하면은 거의 디캡터고 이름만 대면 하는 인터넷 건물들은 다 이 원칙을 지킵니다. 그래서 레스트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깃허브 이런 애들 API를 자세히 보면은 어떤 레스트 원칙이 적용되는지 금방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배우는 게 가장 좋아요. 레스트풀은 레스트 원칙을 따르는 뭐 이 정도 그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한국말로는 딱히 없습니다. 자, 레스트 원칙의 구성 요소를 보죠. 로비 필딩이 제창한 크게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메서드, 헤드, get, post, put, patch, delete 이런 이제 메서드. 딴 것도 더 있죠. 근데 주로 이것만 씁니다. 커넥트라든지 뭐 더 있어요. HTTP 메서드. 그 다음에 리소스는 이제 서버에 있는 리소스죠. 어떤 어떤 물건 그거죠. 그래서 아티클, 커멘트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메시지. 서버가 실제 메소드를 가지고 리소스에 대한 요청을 하고 요청을 주고받고 하려는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겠죠. 그 메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는 HTTP 상태 코드하고 본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쪽에 보면 그림이 있는데 저거는 이제 리차드슨 머추리티 모델이라는 겁니다. 레스트 원칙을 얼마나 잘 따르냐라고 하는 어떤 기준. 그래서 0번은 작게 보이는데 나중에 문서를 실제 보세요. 0번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 1번은 뭐냐면은 리소스 정도만 레스트 원칙을 따르는 거. 2번은 HTTP 동사를 사용하는 거. 레벨 2. 레벨 3은 만렙인데 만렙은 하이퍼미디어 컨트롤을 하는 거. 얘는 뒤에서 볼게요. 헤이토스라고 하는데 우리 쓰는 웹에서는 크게 웹 뷰가 나오는 어떤 HTML 뷰가 나오는 쪽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고 API 쪽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출근밖에. 여기까지 모범 사례를 얘기해 볼게요. 자, 1번 적절한 HTTP 메소드를 사용한다. 리소스의 상태를 읽을 때는 get 당연하죠. 우리가 리소스를 가지고 CRUD를 하죠. 그죠? 읽을 때는 get. 그 다음에 상태를 변경할 때는 post, put 또는 patch, delete 메소드를 사용한다. put하고 patch 구분할 수 있는 손 들어보세요. 상품 드릴게요. put은 이제 리소스 전체를 변경하는 거고 patch는 일부분만 변경하는 거예요. 근데 뭐 별로 구분 없이 사용을 합니다. delete는 삭제. 그래서 저기 보면은 지금 위에 거는 REST고 밑에 거는 RPC 쪽에 가까운 쪽이죠. delete articles 1. 밑에는 get을 썼죠. 동사를. get, delete articles id는 1. 자, 저거 잘 보세요. 저거 검색 트롤러가 방문을 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번 방문할 때마다 리소스가 삭제가 돼요. 그래서 전체 리소스를 다 날라가요. 아주 바보 같은 거예요. 정말 저렇게 됩니다. 저 문구의 절규같이 저렇게 돼요. 회사를 나와야 돼요. 퇴사해야 됩니다. 자, 2번 HTTP 메소드 오버라이드 다 쓰고 있죠. 이유는 왜냐하면은 일부 브라우저, 모던 브라우저는 다 돼요. 모든이 아니고 모던 브라우저는 아까 얘기했던 모든 HTTP 메소드를 다 지원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일부 옛날 브라우저나 실제 클라이언트 콘솔에서 동작하는 클라이언트들도 많고 우리가 생각하는 브라우저만 HTTP 클라이언트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일부 네트워크 프락시는 get하고 post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푸시나 딜리트 요청을 할 때는
서버에 힌트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힌트를 제공하는 방법은 프레임워크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레일즈에서는 언더바 메소드 같죠. 언더바 메소드를 사용을 하고 거기다가 풋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주죠. 페이로드에다가. 그러면 전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거예요. 클라이언트 쪽에서 내가 지금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풋하고 딜리트 기능은 없어가지고 내가 비록 이렇게 포스트 메소드 요청을 하지만 힌트를 줄 테니 이 내 요청을 푸시나 딜리트 요청으로 인지를 하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주세요 라고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대화하는 그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저렇게 이제 HTTP 헤더를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X HTTP 메소드 오버라이드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리소스는 일단 명사가 표현을 해야 돼요. 리소스는 뭐냐면은 서버에 저장된 사실상은 데이터죠. 사실 데이터가 전부예요. 이 프로그래밍 세계에서는 데이터가 전부예요. 데이터를 조작하는 게 로직. 데이터하고 로직이 합쳐지면 그냥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래서 그 리소스는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하고 URL 엔드포인트는 사실 레스트에서 얘기하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딱 두 가지. URL 엔드포인트 딱 두 가지. 컬렉션하고 인스턴스. 표 한번 볼까요? 컬렉션하고 인스턴스가 있는데 제가 이거 찍어가면서 이렇게 저기 안 나오는구나. 키노트는. 그 리소스 보면은 아티클스하고 아티클스 뒤에 아이덴티파이어가 붙어 있죠. 아이덴티파이어를 보통 이제 정수로 그냥 오토 인크리멘트 쓰는데 그렇게 써도 되지만 사이즈가 커지면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난독화를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은 좀 여담인데 왜 그러냐면은 일단 다 긁어갈 수도 있고요. 물론 인증이나 인가가 다 걸려 있겠죠. 다 긁어갈 수도 있고 경쟁업체에서 가령 리소스의 개수, 사이즈를 파악할 수도 있고 하여튼 커지면은 해킹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 그 자동 증가하는 아이디를 쓰면 안 돼요. 안티 패턴. 그래서 커지면 작을 땐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컬렉션 쪽만 먼저 보고 컬렉션은 뭐냐면은 인스턴스가 여러 개 배열로 이렇게 껴있는 그거죠. 컬렉션은 게실 때는 글 목록, get articles죠. post articles는 글 저장할 때, 그렇죠. post articles 글 저장할 때, put patch articles는 없습니다. 그리고 delete articles 만들면 되는데 저렇게 하면 위험합니다. 쓰면 안 돼요. 인스턴스 쪽은 get article id 하면은 id에 해당하는 어떤 리소스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post articles id는 없죠. 왜냐하면 위에서 이제 리소스 생성하는 거예요. 생성 시점 이전에는 id를 알 수가 없죠. 생성해야 id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위에 컬렉션 URL 쪽으로 post 글 만들기 하는 거고, 그리고 put patch는 당연히 어떤 특정 id를 갖고 있는 리소스에 대해서 변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delete는 특정 리소스를 삭제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사실 뭐 레일즈 가면 뒤에 이제 컨트롤러 액션하고 연결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거는 좀 뭐라고 하죠? 프레임워크 스페시픽한 부분이고 여기 지금 얘기하는 거는 프레임워크하고 무관한 아주 일반적인 레스트 원칙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각자 공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복수형 리소스 이름을 사용을 하고 일관된 대소문자를 사용을 한다. 복수형 보면은 저렇게 get articles 이렇게 씁니다. get articles 써도 틀린 건 아닙니다. 엄격한 규칙은 아니라 스펙은 아니에요. 표준은 아니에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get articles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필드 이름에도 일관된 URL뿐만이 아니고 URL이 복수 단어가 연결되어 있으면 중간에 뭐 언더바나 아니면 대시나 뭐 캐멀 케이스나 이렇게 쓰게 되죠.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것도 전부 일관되게 쓰는 게 좋아요. 가령 저기 밑에 보시면은 푸시 언더바 메시지 이렇게 해놓고는 스네이크 표기법 썼죠. 근데 밑에 실제 그 응답되는 제이슨 페이로드는 제이슨 메시지에는 이렇게 낙타 표기법하고 대시 표기법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일관성이 없어요. 저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저 중에 하나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URL 같은 경우에는 대시를 많이 써요. 왜냐하면 언더바가 링크가 달렸을 때 같이 이렇게 같은 라인에 표시가 돼가지고 잘 안 보여요. 보통 아래 푸시 문서에도 원래 대시 쓰라고 돼 있어요. 대시를 많이 쓰고 요거는 조금 이제 저기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구글, 페이스북 이런 애들 찾아가 보면 각각 자기네만의 특징이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일관되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팀마다 또 일관되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구글도 어떤 팀은 대실 쓰고 어떤 팀은 언더바를 쓰고 막 중구난방이에요. 자, 관계를 노출할 때는 리소스 중첩을 한다고 당연한 거죠. 태그스 밑에 저렇게 쓰지 마시고. 컬렉션하고 인스턴스 조회할 때 복잡한 거는 다 문표 뒤에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q 검색, 그 다음에 소트 뒤에다가 소트 오더 이렇게, 그 다음에 페이지네이션 할 때는 페이지 필드는 요거는 이제 파셜 리스폰스, 특히 API 같은 데서 많이 쓰는데, 왜냐하면은 뭐라고 하죠? 실제 사용자가 뭔가 자기 요금을 내면서 요청을 하는데 저기 많은 데이터를 주면은 사실 사용자의 요금 부담을 주기도 할 뿐더러 네트워크 밴드위스를 그냥 버리는 거죠. 쓰지도 않을 건데 버리는 거고, 게다가 서버 쪽에 부하도 많이 걸리고 해서 저렇게 파셜 리스폰스를 많이 합니다. 자, HTTP 응답 코드 한번 볼까요? 한번 쭉 보세요. 201번은 리소스 생성 성공, 204는 노 콘텐트 주로 삭제했을 때, 304 나노모디파이드 저감에 이제 캐싱 같은 거 했을 때, 400은 클라이언트 측의 모든 오류의 일반적인 응답 코드고, 401 언오스라이드 저건 조금 되게 트리키해요. 여기 보면 실제로는 unauthenticated 의 의미입니다. HTTP 스펙을 짜는 사람도 다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걸 보기 때문에 처음에 이름을 잘못 지었어요. 그래도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바꿀 수가 없어요. 아까 URL 얘기했죠. 한번 나가면 못 바꾼다. 마찬가지. 포비든이 실제로는 unauthorized 의미입니다. 404 not found, 405 메소드 not allowed, 406 not accepted. 많이 쓰는 것만 이렇게 정리했어요. 409 conflict, 410 곤, 410하고 204하고 구분할 수 있는 분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사둘둘은 실제 유효성 검사 오류가 발생했을 때 사둘둘 많이 사용합니다. 429는 이제 레이트 리미트 걸렸을 때, 그래서 로그인 같은 거 뭐 1분 동안 10번 할 수 있는데 100번 했다. 해킹 시도죠. 그런 거 막아야죠. 500은 인터널 서버에다, 503은 주로 이제 메인터넌스 모드 같은 데 들어갔을 때 쓰죠. 그래서 저 숫자만 가지고도 클라이언트가 지금 서버가 어떤 상태구나, 내가 뭘 잘못했구나를 빨리 인지할 수 있게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쓰고 그냥 200으로 전부 하면은 안 돼요. 응답 코드 사용한다. 요거는 API에만 사용되는 건데 실제 메시지 줄 때도, 응답 메시지 줄 때도 저렇게 본문에다가 응답을 이해할 수 있는, 개발자가 실제 이해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가 이해할 수 있는, 저는 too many request 돼 있죠, 메시지에. 그런 거 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API만 적용되는 건데, 이 안은 전부 API만 적용되는 겁니다. 헤이토스, 읽기도 어렵죠. 저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HTML 가지고 뷰를 풀 때는 무조건 링크를 타고 이제 하위 리소스를 다 이동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API를 가지고 뭔가 리턴을 할 때는, API는 그 데이터 자체가 뷰예요. 그죠? 데이터 자체가 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하위 리소스에 대한 이동 그 내비게이션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리소스가 있는지 몰라요. 물론 API 문서를 다 볼 수 있는. 그래서 저런 걸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실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합니다. 짙은 흰색으로 된 게 헤이토스예요. 이거는 지금 아티클스 전체 목록을 요청을 했는데, 아티클스의 자신 셀프 링크는 제고, 그 다음에 아티클을 작성한 유저에 대한 데이터인데, 유저는 실제 저렇게 가면은 찾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자, API 버저닝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도메인 분리할 수 있으면 API, 서브 도메인 분리할 수 있으면 API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그 뒤에 V1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리고 실제 이제 accept 헤더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죠. 이 버저닝이 중요한 이유, 왜 중요하냐?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넘어갈게요. 특히 API에서는 왜냐하면 클라이언트가 이미 나가 있고, 가령 API 자체가 갑자기 서버 측에서 갑자기 변경이 됐다. 클라이언트가 전부 동작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버전을 그냥 냅두고 버전 2로 다시 만들어야 돼요. 컨트롤러 다시 만들고, 패스 다시 빼서 컨트롤러 다시 만들고, 버전 2에 해당하는 그 라우팅 다시 작성을 해서 버전 2는 이제 그 클라이언트가 마이그레이션 활동한 버전 1과 버전 2를 살려놓고, 버전 1이 웬만큼 트래픽이 줄어들면 그때 없애는 식으로 이렇게 가요. 왜냐하면 완전히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버전은 처음부터 안 하면은 나중에 서비스 커졌을 때 퇴사해야 돼요. 컨텐츠 및 언어 흡사하게 있죠. 네. 그래서 뭐 헤더 통해서 나 지금 그 응답을 뭘로 이거는 지금 그렇죠. 응답을 뭘로 받고 싶다. 애플리케이션 JSON으로 받고 싶다. 그 다음에 랭귀지는 한국어로 받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응답은 저렇게 주죠. 컨텐츠 타입은 애플리케이션 JSON, 메시지는 이렇게 죄송해요. 메시지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요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오늘 이거 보고 나서 이거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제 URL 설계의 중요성을 안다. 나는 이제 URL의 의미를 안다. 그리고 RPC하고 REST의 차이점을 알고 있다. REST의 세 가지 구성 요소 뭐였죠? 리소스, 메시지. 모범 사례 10가지 쭉 한번 보세요. 알고 있다. 자, 더 보면 좋은 자료는 더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고요. 특히 그 첫 번째 비디오가 아마 제일 유명할 것 같아요. 강아지한테, 개한테 레스트 가르치기. 꼭 보시고.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까 거기서 그 뒤에다가 쿼리 스트링 붙이는 게 RPC 타입의 URL. 아니. 그거 많이 다른 거예요. 네. 근데 포맷은 비슷해 보이잖아요. 포맷은 같죠. 네, 포맷은 같은데 아무리 레스트지만은 세부적인 내용을 쿼리하는 세부적인 내용을 전달할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다 붙이는 거고. 주로 이제 많이 받는 질문이 어떤 거냐면은 레스트 원칙으로 설계할 수 없는 URL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할까?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특히 뭐 로그인 같은 거. 로그인은 관점을 어떻게 봐야 되냐? 로그인은 세션을 크리에이트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로그아웃은 세션을 디스트로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메일 보내는 거 URL 만들어야 되는데 메일 샌드 어떻게 할까요? 메일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메일 크리에이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CRUD 관점으로 그러니까 리소스에 대해서 뭔가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를 설계하시는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김조님이 강의해주신 그 키노트 사실 레이즈를 처음 아니면 웹을 처음 개발하는 분한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레스트라는 거를 사실 저는 레이즈를 시작할 때 레스트라는 개념도 모르고 시작을 했어요. 레스트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때 한 2년, 3년 걸렸어요. 이게 레스트가 이제 조금 감이 잡히네요. 그래서 사실 레이즈를 시작할 때 레스트부터 하나씩 배워나가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오늘 강의한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레이즈를 이해하는데. 그래서 아주 저도 보면서 정말 레이즈를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딱 맞는 그런 레스트 내용을 강의해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 2주 동안에 하여튼 감사합니다. 2주 동안에 여러분들 각 팀별로 팀 프로젝트 진행하시고 또 그 튜토리얼 리뷰를 해주셔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하시면서 불편한 점도 많고 한데 소식은 우리 유진님이 튜토리얼을 이렇게 한글과 영문을 투 패널로 웹페이지에 볼 수 있도록 오늘 아침에 그 풀 리퀘스트를 해주셔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튜토리얼에서 양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브라우저에서 폰트 조절할 수 있잖아요. 사이즈를 조절하니까 아주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쭉 나중에라도 혹시 이제 공식적으로 퍼블리싱 할 때도 듀얼 모드도 같이 지원을 할까 해요. 보다가 한글 이해가 안 되면 영문 바로 옆에서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원 패널, 투 패널 모드로 웹 브라우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R팀부터 팀 리뷰하는 거 발표 시작합니다.